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9월 기출형 특강 바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 위에 자료집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네, 어서 다운받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인데요. 여러분 특히 나의 목표 점수가 IH 이상 AL까지 목표라고 한다면 요 네 가지를 꼭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IH 이상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 넷 중에 하나에 걸려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이 시험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려야 되는데 되게 멋진 문장을 잘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녹음을 들었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굳어있지? 뭔가 외운 것처럼 들리는데? 하면 점수가 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녹음을 하고 다시 스스로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가 보셔야 돼요. 이 자연스럽다라는 건 완벽하게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얘기하다가 조금 그니까 이렇게 말을 저을 수도 있고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들리는지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필수가 여러분 얘기할 때 필러 표현 잘 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well, yeah 이런 거 잘 쓰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녹음을 뚝쭉 들었을 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알맹이가 없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스토리 라인을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야기가 너무 늘어져도 듣는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1분에서 2분 사이로 항상 요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 라인 잘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제예요. 이거는 항상 가장 기본은 과거 시제 쓰셔야 될 때랑 현재 시제 써야 되는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이고 이 과거랑 현재가 때에 맞게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IH 이상으로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AL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좀 더 다양한 시제를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잘 보여준다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도 있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나 다양하게 잘 알지? 나 때에 따라서 잘 구별해서 쓸 수 있어 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패턴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표현으로 너무 단문으로만 단조로운 문장의 구조로만 가도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패턴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 고득점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건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스킵을 해도 돼요. 어떤 문제는. 그런데 반대로 스킵하면 좀 IH 이상 받기가 어려운데 하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두 가지는 일단 상황극이랑 경험 질문 유형입니다. 자, 경험은 때에 따라서 조금 스킵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모르겠다 싶은 거는. 특히 사실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경험을 뭐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 특히 스킵한다고 해서 내 점수가 뚝 떨어져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서베이 이외에 돌발 있잖아요. 돌발 질문들의 경험을 일관되게 다 답변을 못한다 하면 이 사람이 외운 거 아니면 대답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발이든 서베이든 그래도 경험은 답변은 좀 꽤나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어려우면 경험을 한 개 정도, 뭐 최대 2개 정도는 스킵할 수도 있지만 일관되게 다 스킵하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스킵 안 하고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건 상황극이에요. 제가 좀 하시라고 했죠?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극은 엄청 잘할 필요는 없지만 통째로 다 스킵을 해버리면 IH 이상 가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해볼 건 이 상황극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극을 롤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롤플레이 얘기 한번 해보자면 이 답변을 하실 때 좀 팁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상황극은 서베이에서 돌발에서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극은 그냥 별개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상황극에서 돌발이 나왔는지 서베이가 나왔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가 나오는 자리 주목하셔야 되겠죠? 11, 12, 13번에 고정으로 출제가 돼요. 총 몇 문제 중에? 15개 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상황극이 딱 여기 땅 시작한다 하면은 시험이 이제 곧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조금 잘 집중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내 점수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자, 그중에서 11, 12번까지가 딱 요 두 문항이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황을 A바가 던져주면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연극을 해주는 거거든요. 즉, 연기력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죠. 자, 11번은 항상 상황에 대해서 너가 세네 가지로 영어로 질문을 좀 해줘 라고 물어봐요. 세네 가지 질문하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로 막 질문하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문법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엄청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자, 세 가지를 질문하면 네 가지를 질문했을 때보다 점수가 좀 잘 안 나올까요? 즉, 네 개를 질문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오나요? 인데, 오픽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자, 세 개든 네 개든 내가 유창한 타이밍에 좀 끝내주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내가 세 가지 질문도 생각이 잘 안 났다면 그냥 한 두 개 질문 정도 유창하다 싶을 때 바로 딱 끝내주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2번으로 넘어가면 항상 이 상황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네가 해결책, 대책 좀 제시해줘. 보통 두세 가지 대책 제시해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고정 상황이고요. 자, 13번은 상황극은 끝났어. 그런데 너도 12번과 같았던 경험이 네 삶에 진짜로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아까 제가 경험 답변은 잘하는 게 좋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상황극에서는 11, 12번은 점수를 좀 깎아먹지 않는 정도로 가시는 게 좋겠고 13번 경험에선 좀 내가 득점을 할 거야 라는 욕심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밸런스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 12번은 말했듯이 너무 욕심내지 않고 딱 시키는 것만 딱 간단하게 최대한 간략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번, 12번 각각 한 1분 정도, 1분 미만으로 아주 빠르게 끝나도 상관없다.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오늘 저랑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상황극이 서베이에서 뭐 예를 들면 자전거가 나왔다. 돌발에서 예를 들어 뭐 은행이라는 게 내가 상황으로 나왔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베이든 돌발이든 그 상황극 속에서 공통되는 주제가 다시 있다는 걸 좀 확인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공통되는 주제들 속에서는 약간의 템플릿을 사용해서 답변을 하시면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공통되는 규칙을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극들 중에서 제가 좀 골라내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극 기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져온 건 가구라는 상황극이에요. 얘는 돌발이에요. 두 번째는 쇼핑 또는 패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얘도 돌발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전거가 상황극으로 나올 때 얘는 서베이에서 골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쫙 보면은 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보여요. 자, 11번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네가 지금 가구 가게에 갔거든? 가구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그 가구 가게 직원에게 가구 구매 관련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쇼핑 패션이란 돌발로 또 내려와서 보니까 자, 네가 옷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야. 너 옷가게에 있어. 직원한테 옷 구매 관련해서 또 질문해봐. 똑같지 않아요? 이게 옷이냐 가구냐 이것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자전거가 상황극으로 나왔을 때 보니까 11번이 또 자, 새로운 자전거가 출시가 됐대. 너 자전거 가게에 가서 직원에게 그 물건에 대해서 또 물어봐. 완전 똑같죠. 그래서 뭐 가구를 살 거냐 옷을 살 거냐 자전거를 살 거냐를 제외하고 공통점이 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는 똑같이 만들어서 키워드만 바꿔 낄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12번으로 넘어가서 봐요. 얘도 계속 같은 패턴인데 자, 이제 가구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가 산 가구가 배송이 잘못된 거야. 자, 가구 가게에 예를 들면 전화를 걸어서 문제 한번 해결해봐. 대책 세워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얘도 똑같아요. 옷을 샀거든? 근데 네가 산 옷에 문제 생긴 거야. 어떻게 할래? 완전 똑같죠. 자, 얘도 뭐겠어요? 네가 산 자전거 고장났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같은 패턴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사실 상황극은 이 반복되는 패턴만 보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득점 요소는 여기 13번에 좀 점수를 따보자 이거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상황극은 끝났어. 그런데 너도 이와 같이 네가 구매한 가구에 실제로 문제를 겪었던 경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얘도 13번 문제예요. 너도 옷 샀다가 또는 쇼핑했다가 문제 생겼던 경험 있어? 똑같죠. 자, 그럼 마지막 자전거. 너도 자전거를 타다가 문제 생겼던 경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극을 공부할 때 너무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통사를 좀 묶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랑은 이제 시간상 11번 이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템플릿 하나를 배우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공부할 템플릿은 구매 템플릿이에요. 보통 11번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이 상황극은 보면 전화의 call이라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화가 아니라 그냥 대면으로 말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템플릿 갈게요. 일단 항상 질문을 바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상황을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를 딱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늘 인사하시고 내가 여기에 왜 갔는지, 전화를 왜 거는 건지 아주 간략하게 빠르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새로운 뭐뭐뭐를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새로운 물건 좀 사려고 보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Hello부터 쭉 묘까지 가보세요. 시작. Hello, I'd like to buy a new 삐리리. 또는 Hello, I'm looking to buy a new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의상 그냥 인사말로 혹시 제가 몇 개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예의상 얘기를 해보는 거죠. Well,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이렇게요. 그리고 이 상황극 상황에서도 항상 well, 이렇게 추임새 쓰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상황 설명 끝났어. 엄청 간단하게 말해야 돼요. 한두 문장 안에 지금 끝났죠? 요지는 한 문장 안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딱 3개 생각하는데 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구매 템플릿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뭐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명사? 이 정도로. 아니면 do you have a 명사? do you have the 명사? 뭐 이 정도로 갈 거고요. in stock 하면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 지금 남는 거 있어요? 그 가게에 그 재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상황극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ell, do you have any something? 물어보고 답변을 마치 들은 척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데요? 그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Oh, that's nice. Oh, that's pretty g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죠? 연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리액션이 무조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액션을 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줘보면 좀 더 연기하는 느낌을 잘 줄 수가 있겠다. 이거고요. 넘어가요.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 생겼으니까 가격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가요. Then how much is the item. How much is the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항상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그 리액션을 엄청 비싼데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예요? 엥? 제 생각보다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라고 리액션 줘볼게요. Like, what? I think that's more expensive than I thought.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너무 비싼데요? 라고 말하는 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What? That's more expensive than I thought. 이 정도? 마음에는 드는데 너무 비싸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할인돼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외울 때 아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대충 Can I discount?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읽어보세요. 시작.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여기다 약간 조금 더 말을 붙여볼게요. 제가 완전 여기 단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loyal customer이라고 해봅시다. 시작. I'm a loyal customer. You know, I'm a loyal customer. 네, 너무 어려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말바꾸기 표현 조금 더 볼게요. 제가 혹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 완전 계속 너네 loyal customer이잖아요. 나 완전 너네 단골이잖아. 계속 이렇게 조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자, is there any chance for a discount? 시작. Is there any chance for a discount? Is there any chance for a discount? 이런 거는
Can I get a discount가 너무 쉬운데 나 좀 더 멋지게 말해보고 싶은데 할 때만 쓰시면 돼요. 억지로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표현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Could you? 이거 could you 발음 잘해주시고요. 여기서 could는 과거가 아니에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조금 더 공손하게 부탁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Well,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Could you please give me a discount도 좋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제가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쇼핑을 해오고 있잖아요. 라는 것도 또다시 너네 loyal customer. 나 완전 단골이잖아. 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I've been부터 시작. I've been shopping here for a while. 그런데 I've been이 발음 좀 어렵잖아요. I've been.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a loyal customer, right? 이런 식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이거를 그냥 다 한 번에 붙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Are there any discounts for loyal customers like me? 저와 같은 단골한테 주는 뭐 그런 할인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Are there any discounts for loyal customers like me? 자, 이것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만 가져도 괜찮아요. 네, 할인 될까 안 될까 리액션 가볼까요? 안 되는구나. 네, 뭐 알겠습니다. 라고 좀 민망한 척 연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Oh, no? Alright, okay, I see.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리액션이 엄청 대단할 필요는 없겠다. 적당히 넘기시면 돼요. 마무리도 지어야 돼요. 상황극에서 여러분이 또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답변이 뚝 끊긴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하나 더 붙이세요.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 딱 끝내는 거예요. Oh, thank you for your help anyway. Thank you for your help anyway. 어려우면 그냥 thanks anyway 아니면 thank you 라도 얘기하고 끝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매 템플릿 첫 번째 뭐 있어요? 두 번째 할인돼요? 두 번째가 그 얼마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할인돼요. 이렇게 세 개였던 거 다시 흐름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적용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 비슷한 질문만 세 개를 쭉 이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곧장 계속해서 말해보는 연습해보세요. 이 템플릿 활용해서 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녹음기 준비되셨나요? 녹음 키시고 바로 녹음 시작해 보실게요. 갔다 오세요.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Imagine you are at a clothing store. Ask 3 or 4 questions to the staff about buying new clothes.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Imagine you are at a clothing store. Ask 3 or 4 questions to the staff about buying new clothes.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Imagine you are at a furniture store to buy new furniture. Please ask the staff 3 or 4 questions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furniture.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Imagine you are at a furniture store to buy new furniture. Please ask the staff 3 or 4 questions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furniture.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A new bicycle model has just been released. Call a bicycle store and ask several questions about buying the bicycle.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A new bicycle model has just been released. Call a bicycle store and ask several questions about buying the bicycle.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계속 똑같은 유형인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제일 포인트고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했으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들었을 질문이 요겁니다. 자, 첫 번째가 너가 clothing store, 옷가게에 갔어. Ask 3 or 4 questions to the staff about buying new clothes. 여러분 이거 발음 clothes 하시면 안 돼요. clothes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새로운 옷 사는 거 관련 직원한테 옷 구매 물어봐.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였다? 너가 지금 furniture store, 가구 가게에 갔잖아. 그래서 또 다시 the staff한테 3-4가지 질문. 뭐에 대해서 네가 살려는 가구 관련 정보 물어봐. 이거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너가 bicycle model, 새로운 그 자전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새 제품 구매 관련 문의 물어봐. 또 이런 상황이었죠. 자,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2개 적용 연습하는 거 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템플릿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자, 일단 인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 옷 사는 상황이었으니까 티셔츠 하나 새로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라고 상황 정리. 티셔츠가 아니라 티셔츠. 이거 주의. 티셔츠 한 장인데 티셔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hello부터 가볼게요. 시작. Hello, I'd like to buy a new t-shirt. 정확하게. 또는 I'm looking to buy a new t-shirt. Well,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Can I ask you something? 이 정도로.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번에는 그 티셔츠 혹시 까만 색깔로 있어요? 라고 물어볼게요. 검정색 티셔츠 있어요? 할 때 Do you have it in black, in white, in blue?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써먹기 좋죠? Do you have it in black? 시작. Do you have it in black? 근데 있다? 아, 완전 좋은데? Oh, that's nice. Oh, that's pretty cool.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 까만색 티셔츠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궁금했죠? 얼마인가요? 라고 바로 연결. Then how much is it? 그냥 와주실게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엄청 비싸다라는 리액션을 보여주기로 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데. 다시 반복 시작. What? I think that's more expensive than I thought. 그래서 세 번째 뭘 요청? 할인돼요. 똑같이. Can I get a discount? I'm a loyal customer of your store. 또는 I'm a loyal customer. I've been a loyal customer. 또는 I've been shopping here for a while. 등등등을 쓸 수가 있었겠죠. 마무리 지어요? 안 되는구나 라고 아까 얘기를 했겠죠? No. Alright, I say. Thanks anyway. Bye. 하고 이야기를 똑같이 끝냈을 거다. 그러면 그 다음 적용. 가구. 똑같이 연습. 가구 사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어떤 가구 있어요. 근데 그 furniture는 여러분 이것저것이 이 가구라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furniture, 못 쓰는 명사예요. 자, 구체적인 명사를 데려오는 게 좋아요. 저 침대 하나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저 침대 하나 새로 사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Hello, I'd like to buy a new bed. I'm looking to buy a new bed. Well,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
뭐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명사를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혹시 king 사이즈 침대가 있을까요? 시작. Do you have a king size bed? Do you have a king size bed? 시작. Do you have a king size bed? 아, 완전 좋은데가 뭐였죠? Oh, that's pretty nice.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얼마예요? 똑같이 가시면 돼요. Then how much is 아까 얘기했던 거. How much is it?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아요. Well, how much is the one right next to the queen size bed? 라고 제가 상황을 그냥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 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저거는 얼마예요? 라고 말 그대로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쭉 읽어볼게요. 시작. Then how much is the one right next to the queen size bed? 아, 좀 너무 비싼데? 라고요. 시작. Well, I think that's more expensive than I thought. 그러면 세 번째는 똑같이 뭘 요청? 아, 혹시 할인돼요? 라고 똑같이 얘기해주면 되겠죠. 가장 쉬운 거 읽을게요. 시작. Then can I get a discount? You know, I'm a loyal customer. 하고 근데 리액션이 안 되는구나. Oh, no. Okay, just thanks anyway. bye 하고 그냥 끝냈으면 됐었겠다. 계속 반복적인 것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아까 그 세 번째로 있었던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새로운 자전거가 이제 출시가 됐죠? 자전거 가게 전화 걸어서 자전거 구매 관련 전화해봐. 똑같이 적용해서 쭉 얘기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제가 다른 기출문제들 12번, 13번에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러분의 힘으로 한 번씩 쭉쭉 말해보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시험을 보실 때 내가 IH 이상의 목표라면 상황극을 쭉 다 스킵하는 건 안 된다. 경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너무 어려운 건 스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험에선 점수를 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9월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랑은 다음 달 10월 기출형 특강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